안녕하세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블런입니다.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XRP 홀더분들, 지금 리플이 2,100원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얇은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면서도 또 기대감, 답답함까지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3분 안에 코인 송금, KB금융,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기술 검증을 마무리했다. 근데 당연히 온체인의 유동성, ODL 서비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하고 있는 XRP의 ODL 서비스가 가장 강력한데 왜 하필 KB금융에서는 XRP를 선택을 안 했는지, 해외 송금에서 카이아의 온체인 유동성을 활용했다. 리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리플이 왜 밀린 거냐? 한국 금융권은 결국 리플 XRP를 안 쓰는 거냐? KB금융에서 리플 XRP 대신 이걸 선택한 진짜 이유, 그리고 리플 XRP가 아직 시장에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이유까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금융구조 관점에서 오늘 리플코인 전망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질 좋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오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먼저 리플 XRP 원화 가격 차트를 보시면 삼각 수렴 내에서 상단부를 돌파를 했지만 지난 금요일 나스닥이 1.5% 하락하면서 다시 재차 밀리게 됐죠. 그리고 이 하단부까지 지지를 받아주면서 굉장히 좁은 밴드 내에서 압축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영상, 바로 직전 영상에서 이 하단부를 깼을 때, 그리고 US 달러 기준으로 지켜줘야 되는 지지 라인, 그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패닉셀 하실 것이 아니라 종가로 지켜주면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점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놀라실 부분은 이거죠. 사실 지금 리플 코인 시장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술력을 의심하는 단계는 아니죠. 오히려 월가 은행들은 리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보면은 리플의 현물 ETF 유입 금액을 보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이미 실시간 결제나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그리고 디지털 유동성, 토크나 정산,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리플 XRP, 특히나 한국 투자자분들 업비트에서 많이 물량들을 현물로 갖고 계시죠. 근데 이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듯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셨거든요. 물론 한국의 국장이 워낙 상승률이 좋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의 자금이 국내 주식 시장으로 빠져나간 부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 금융그룹에서 최대 금융그룹인 이 KB금융에서 왜 리플 XRP를 선택하지 않았는지죠. 여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면 지금 리플 XRP 시장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왜 가격은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는지 퍼즐처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네, 원래 리플의 핵심 구조는 ODL이죠. 네, ODL은 On Demand Liquidity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유동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ODL을 이해하려면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유동성이란 그냥 간단합니다. 돈이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현금은 유동성이 매우 높죠.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고요. 자, 그러면 이 ODL이 뭐냐? ODL은 리플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국경 간의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 원화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보내고 싶다. 보통은 은행에 가서 해외 송금을 신청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또 비싸고 며칠 걸리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 환전소에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보낸다. 이것도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페이팔 같은 서비스로 이용한다. 페이팔 서비스도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리플의 ODL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아주 적은 수수료만 내고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를 브릿지, 가교 통화로 다리 역할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 원화를 리플 XRP로 이렇게 바꾸고 이 리플 XRP를 다시 미국 달러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2초, 3초 만에 이루어집니다. 수수료도 거의 없고요. 더군다나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수수료는 거의 동일하죠. 네, 그만큼 이 ODL 서비스하면 리플 XRP의 유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큰 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글로벌 대형 은행들에서는 이 작은 돈통,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는 유동성으로는 핸들링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리플 XRP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대형 은행들에서는 리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하필 KB은행 같은 경우는 리플 XRP를 선택을 안 했을까요? 네, 많은 리플 투자자분들은 항상 리플 XRP를 굉장히 믿어오셨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조금 과장될 정도로 리플에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데서는 뭐 1000불 간다. 1XRP가요. 심지어 또 뭐 100불 얘기도 나오고 있고 리플 XRP 보유자분들이 너무 가격 상승만을 기대하지 말고 리플 XRP 레저 기술의 실제 활용과 생태계 참여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앞으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인 스위프트를 공전하거나 일정 부분은 대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활용과 관련된 높은 우수성을 먼저 집중해 보자. 이런 의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의 KB금융에서 리플 XRP를 선택하지 않고 카이아를 선택한 이유, 리플 XRP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충격적일 수가 있죠. ODL 이야기 그렇게 했는데 왜 리플 XRP가 아니냐? 특히 한국 시장은 XRP 개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뉴스가 아니라 리플을 투자하고 계신 홀더분들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소재였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럼 과연 KB은행은 무엇을 봤던 건지 그 부면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는 불장지표 시그널을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 구독자분들 선제적인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이러한 부면들은 불장 지표에서 고래들의 시그널과 함께 동일한 움직임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저 불론의 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이렇게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 불론의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매수 매도 타점 시그널, 그 불장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받고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서는 이 불장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리플 XRP 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할 조짐이 있는 코인들에 대한 시그널은 모두 실시간 불장 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면을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면들은 짧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시는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중장기 매매 전략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보다 명확하게 이렇게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다양한 시간 프레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수익을 지속화하실 수가 있는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빼쭉하게 올라온 이 형상들은 바로 고래 세력들의 지갑 움직임을 트랜잭션을 시각화로 해서 도출되어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꼭지점 부근에서 이렇게 세션별 저점이 포착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고래들이 시장에 출현을 해서 흔들면서 개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자신들은 최저점에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싹쓸이하는 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하실 때 현재 구간이 저점인지 아니면은 고점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굉장히 강력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서 이렇게 최저점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이후에 바이 버튼. 바이 버튼은 매수 버튼이잖아요. 그리고 셀 버튼, 매도 버튼이죠. 지지 저항, 매수 매도, 바이 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바이 버튼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하락 중에도 2%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구간에 역시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3.26%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네, 이러한 상승 구간
굉장히 짧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19시간 만에 3% 수익, 이 구간에서도 19시간 만에 4.53%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익 실현을 완료하고 대기 중에 있죠. 이미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있기 전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깨주기 전에 셀 버튼이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은 뭐 짧게 2%, 3%, 7% 이렇게 수익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장기 매매 전략에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이 나올 때 이 구간을 확인해 보시면 한 27일 만에 470%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까지는 607%의 수익을 82일 만에 만들어냈죠. 네, 여러분들께서 100만 원 투자하셨어도 현물로 600을 버셔서 700이 되는 거고 1000만 원이면 6천만 원 버셔서 7천. 만약에 1억을 넣으셨다면 3개월도 안 되는 그 기간에 6억을 버셔서 자산이 불어나신 상태죠. 그리고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준 상태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 최대 마이너스 66%까지 빠졌던 리플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60% 정도 하락 구간에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 채널에 갇혀서 8개월이 넘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 2%, 3%, 7% 이러한 상승 구간에서는 12% 수익을 계속 극대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 구간에서도 수익이 나오고 손절은 뭐 1%, 2%로 굉장히 짧죠. 손익비가 10대 1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진입 타점이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래들과 동일한 움직임을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면들은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실시간 급등 타점 알림 신청, 불장 신청을 하신 분들께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완전 무료로 공유받고 계시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 부면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KB금융에서 선택한 카이아 코인의 유동성. 네, 카이아 코인은 카카오의 클레이튼이랑 네이버 라인의 핀시아 블록체인이 통합해서 탄생한 레이어 1의 네이티브 가상 자산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온체인 금융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고 특히 트랜잭션 수수료나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에 사용되고 있죠. 네,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통합은 2024년 8월에 출범됐습니다. 네, 이번에 KB금융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술 검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외 송금에서 특히 지금 강조드렸던 ODL과 관련된 온체인 유동성을 국내 기업인 카이아의 유동성을 활용해서 3분 안에 처리하고 수수료를 87%나 절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KB금융은 디지털 자산 관련법 시행 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금융 서비스를 즉시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KG 이니시스나 오픈에셋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정산, 그리고 해외 송금 등 각종 금융 서비스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통합 실증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해외 송금은 카이아의 온체인 유동성을 통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베트남 현지 파트너를 거쳐서 실제 은행까지 수취하는 식으로 검증을 했고 이 모든 송금 과정이 3분 안에 마무리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KB금융에서 지금 리플 XRP를 선택을 안 한 이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단순한 테스트로 카이아를 선택을 했다. 주로 아시아 마켓을 공략을 한 해외 송금에 국한되기 있었기 때문에 큰 유동성이 필요 없었다. XRP가 아니라 카이아의 유동성만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였다. 이렇게 추론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나 회계 처리, 그리고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를 KB금융에서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수익이 나는 거, 리플 XRP 가격이 오르는 거에 집중을 하죠.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는지, ETF 기대감 이런 것만 보는데 은행에서는 회계 처리와 관련돼 있는 뭐 규제라든지 내부 통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당장 내부 승인 가능한 구조를 리플 XRP가 갖고 있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이아 같은 국내 대기업의 블록체인이 상대적으로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기반의 네트워크고 기업 협업 친화성, 커미션 구조의 접근성이라든지 지금처럼 테스트했을 때 실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리플 XRP보다
카이아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리플 XRP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클래리티 액트가 상원은행위를 통과를 했지만 나머지 절차들도 남아있죠. 그 와중에서 어떠한 또 돌발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 XRP는 법적인 규제 명확성이 완전히 클리어된 그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 XRP의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KB금융에서 당장 쓰기 편한 구조가 무엇인가, 이 차이일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뉴스 기사를 보시고 혹시 한국에서는 리플이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도 이것만 보시면 또 리또속이네, 내 삼각수렴 상단부 돌파해 주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주저앉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시선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KB금융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방향 자체가 사실 리플이 수년 전부터 주장했던 방향과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실제로 KB금융과 같은 전통금융이 테스트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지금 은행이 블록체인을 쓰느냐 마느냐, 이 단계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 그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플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던,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해왔던 금융 인프라, 그 방향과 매우 유사하다. 결국엔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리플 XRP는 언제 가는 거냐? 그 부면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리플 XRP는 아주 중요한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하방으로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 상방으로도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곤 있지만 결국엔 대세 추세 라인인 9개월 동안 이어진, 이제는 10개월이 넘었죠,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한 상태에서 이렇게 삼각 수렴의 구간 내에서 횡보하고 있는 압축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단부를 단단하게 받쳐준다면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엔딩 다이아고널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마지막 지지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막판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놓치셔서는 안 되시겠죠. 제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급등 타점 알림 신청은 이 불장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매수 매도 타점 시그널, 리플 XRP 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할 조짐이 있는 코인들에 대한 시그널은 모두 불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급등주 위주의 순환매 매매 전략을 통해서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1억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되시겠죠. 네, 그리고 매일 나오는 그런 시그널이 아니라 정말 기관들, 세력들이 매집을 다 끝내고 급등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이 나올 때 급등 직전에 히든 카드와 같은 큰 폭의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히든 코인, 이 히든 코인은 여기를 선택해 줄 수가 있겠죠. 히든 코인에 대한 부면은 시그널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공유 신청을 하실 때 개별로 따로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복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3개를 다 하셔도 되니까요. 여러 번 개별로 해서 불편함 없이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정확한 공유를 위해서 이 부면 역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 영상을 새벽에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교민분들 역시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부면에 기재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면 역시 체크된 상태로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빠르게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무료로 공유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부면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플 XRP는 한국 금융으로부터 버려진 걸까요? 아니면 기관금융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과도기 단계일까요? 네, 저는 지금 리플 코인 시장이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바로 한국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앞으로 리플에
큰 상승이 나올 때 당연히 불장 사이클에 맞춰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리플도 함께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비트코인이 70일 동안 70% 정도 상승을 가져갈 때 23일 만에 460%의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낸 저력 있는 코인이 리플 XRP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을 때 지금 리플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세력들만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감내하시고 투자를 이어오신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큰 수익을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도 의견들을 남겨주신다면 서로 관점 공유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트레이더 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